일요일에도 신나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분기 혹은 4분기 때부터 살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 같은 경우 원래 가오를 잡기 마련, 실제 상황은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더욱더 빨리 다가오게 되지 않겠느냐.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연준이 다가오는 3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총 7차례, 3차례가 아니라 7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가 좋으면은, 경기가 탄탄하면은 이렇게 빨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뉴스 미디어에서 구라를 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내년 4분기 2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기조를 바꿔가지고 내년 3월, 당장 내년 3월부터 0.2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5월과 6월 금리를 낮춘 후 매 분기마다 0.25%씩 금리를 추가로 낮추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빠르게 바뀔 줄이야.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과거가 반복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 2024년. 다음으로는 간만에 해외 뉴스들도 나왔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과거에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이게 웬일이야?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인 발행도, 나이지리아 내에서 코인 발행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반가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2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나이지리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암호화폐 수용이 더욱더 촉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터키 같은 경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암호화폐 전문 교수를 금리결정위원회에 임명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 암호화폐와 금리 관련해가지고 변화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터키 내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등이 금융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체에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터키 법정화폐는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터키 내에서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터키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가와 사회의 큰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봅니다. 근데 일단 터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을 많이 사서 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들이 비트코인도 좀 사서 쌓아 올리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는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 소식통에 의한 것이긴 한데요.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2곳에 연말까지 최종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내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를 한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회사는 어디가 될 것인가? 후보로 꼽을 수 있는 회사들 몇 군데가 있는데 최근 SEC와의 컨퍼런스에 동시에 참여했었던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 등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각각 승인 날짜를 통보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사도 뒤따라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가 예측하기로 블랙락이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서를 수정해가지고 SEC에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딱 봤더니 새해 초라고 볼 수 있는 딱 1월 3일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시드 자금으로 $10,000,000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즉 블랙락이 조만간 IBIT 그들의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되고 또한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뭔가 겹치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더 내년 초반에 현물 ETF가 승인되는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맥스 설립자인 알서헤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크게 성공하는 것이 마냥 좋은 소식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즉 전통 금융권 대기업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하게 된다면 사람들 및 기업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ETF만을 활용하게 되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이 끝났을 때 수익이 없어가지고 채굴자들이 망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업증명이 기반이다 보니까 채굴자가 없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굴이 완료되는 시점이 214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40년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후손들이 걱정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까지 비트코인 실제 사용을 더욱더 확대하게 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채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만은 그래도 채굴에는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간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관심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으며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향 및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티멘트 측에서 밝히기를 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9억 1000만 개를 넘어가게 되면서 10일 만에 무려 1.8% 증가를 해버렸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신규 지갑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포모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5만 달러를 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포모가 밀려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물 ETF 승인 기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가 될 것이다. 아니다. 더욱더 어마어마한 상승이 오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만 달러 선까지 조정을 한번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지아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2024년도 5월까지는 6만 3160달러, 2024년도 말까지는 대망의 10만 달러를 넘기면서 12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앞다투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어가지고 추가 차트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모니 코인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아담 앤 이브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저항을 뚫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저항을 뚫을랑말랑 하고 있는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티아.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티아가 조만간에 뭔가 한 따까리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하모니 코인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아담 앤 이브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저항을 뚫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저항을 뚫을랑말랑 하고 있는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티아.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티아가 조만간에 뭔가 한 따까리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팬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찍으면서 주봉 기준 쌍바닥 찍으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PYR 게임 코인이죠.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 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LG 분석가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베입니다. 아베 같은 경우도 지금 100달러 구간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결국 저항을 뚫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160달러 이상까지도 가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LG 분석가의 분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다시 한번 최근에 솔라나가 $100를 갱신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인젝티브 프로토콜도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솔라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솔라나 이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한 내부자로 추정되는 주소 같은 경우는 20개의 솔라나로 옴니라는 코인을 매수하게 되면서 3,000배 이상을 수익을 뻥튀기 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내부자들은 좋겠다. 부자 되기 참 쉽죠? 한편 이 내부자가 큰 수익을 올렸었던 옴니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구간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네요. 해당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나가다가 본 건데 마찬가지로 솔라나 생태계 코인 중에 아날로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해당 코인 트위터 페이지를 보면은 바이낸스의 트러스트 월렛이 해당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다더라. 바이낸스가 해당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또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의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탕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리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되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일요일엔 내가 과라과라광 광주댁 요리사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